똑같은 주제를 썼는데 왜 저 학생은 붙었고 왜 나는 떨어졌지?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맘입니다. 지금 2025학년도 이제 좀 정시도 이제 끝났고 이제 그랬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을 게 어떤 점 방송 들을까 싶냐면 2025학년도에도 일반고에서 내신이 부족해도 1차를 무려 정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2등급 한 중반 정도나 돼야지만 1차 합격할 수 있는데 무려 1등급대를 뒤집고 1차를 합격했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5학년도 수시에서 1차로 정말 소신 아니면 우주 상향으로 정말 뒤집고 합격했던 아이들의 생기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그때 2027학년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좀 이 정말 이 올해처럼 소신과 상향으로 왜냐하면 좀 학종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것도 특사서가에도 밀리지도 않고 일반고만큼 생기로 만들었던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의 팀별 및 동아리 활동의 장점을 썼습니다. 생계부로 분석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별 및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당연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동아리 활동의 생계부로 분석해 보면 그냥 뭐 했다가 아니고 항상 그 동아리 활동에 뭐가는 실패와 어려운 점이 나와 있어, 아이들이. 그래서 본인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가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끝까지 해결했다라는 이런 점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런 공통점도 있어서 어떤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조사를 했다라는 말이야. 뭐 어떤 아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안케이트 조사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설문조사도 했어요. 이처럼 이런 조사나 실험 결론 도출하고 나서 진짜 결과를 분석한단 말이야. 근데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떤 좀 창의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점과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은 이런 생김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팀별 및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공 적합성과 특히 진로 역량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틈틈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것. 그리고 나서 발표나 보고서가 있는 건데 종종 그러죠. 선생님, 내신은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뭐 자기수학 태도가 뭐 어떻게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신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학종은 별개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학종에서도 내신은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내신은 정말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 대학교 평가전에 여러분들의 내신을 평가할 때는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래도 내신은 부족해도 자기적인 학습 태도가 꾸준히 보였는지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뒤집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주도를 했냐면은 첫 번째로 항상 독서가 많았습니다. 근데 독서가 언제 많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어떤 활동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독서로 이어지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책을 두 권 정도 연계해가지고 호기심을 충족시킨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딱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내신 1등급 때 뒤집고 나서 합격했던 그런 케이스를 보기, 1차를 합격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1학년과 2학년 때 정말 독서에 관련된 역량, 책을 좋아하는구나.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3학년 때도 책이 나왔긴 나왔죠. 근데 아시다시피 3학년 때는 여러분들 수시 준비, 그다음 생기부 마무리로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래요. 보통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고1 때 책이라도 집어넣을 거라는데 이미 나이스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책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최소 두 권 정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읽고 나서 보고서 작성할 수 있으면 빨리 집어넣어서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좀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좀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항상 활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활동으로 끝나서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수행평가하고 나서 수행평가 이후로 호기심을 가져요. 그 호기심이 또 그 호기심을 갖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태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자기주도 학습태를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즉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 태도는 무조건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동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읽어보면 그 뭐라고 할까? 그 앞뒤가 맞지가 않아. 아이들 생활 기록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내신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딱 그 아이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학과,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매우 강한 아이들입니다. 일단, 내신이 1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교에 관해서 역량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계열 역량만 보여줘도 괜찮아요. 근데 내신이 3등급 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신 3등급 대 정도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좀 봤거든. 3등급 대 정도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학과를 찌들어 좋아한다라는 게 생기면 보였던 아이들은 다 뒤죽 합격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종종 그런 아이들이 있어. 아니, 학교에서 너무 학과에 좀 치중하지 말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1등급 대 아이들이고, 근데 3등급 대 아이들은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말 듣고 학과에 집중하세요. 그 학과 하나 맞춰가지고 열정과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무슨 말씀 이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의대, 약대, 한의대 뭐 자기 내신 거 턱없이 부족한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본인은 최소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 그 대학교에 맞춰가지고 학과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 장담을 드려요. 왜냐하면 매년 그 점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의구심을 가졌었고 올해도 그런 의구심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생활기록을 쭉 분석하니까 2025학년도에도 학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뚜렷했던 아이들이 네, 1차 합격했다고 그다음 면접을 뒤집었던 아이들이 많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을 그런다. 아예 1학년 때부터 학과에 맞춰보는 아이들도 있어. 이번에 한 그 여학생 있었습니다. 좀 말도 안 되게 정말 그 이제 물론 이제 가천대를 채취합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뒤집고 그냥 뒤집고 들어가 버렸다라는 내신이 거기 4점 후반인가 5점 초반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이 고1 때부터 꾹 맞췄으면 고1, 고2, 고3 때부터 쭉 맞췄던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최소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예 학과에 맞춰버렸던 아이들입니다. 고2, 고3 때 그 학과에 아예 맞춰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학과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점의 실생활이라든지 전공 심화 역량을 3학년 때 제대로 보여줬던 학생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1차 무려 1등급을 뒤집고 합격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또 공통점이 하나가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성적이 그다지 오르지가 않아요, 솔직히. 1학년 때 성적과 1, 2, 3학년 내신을 부족하면 비등비등해. 뭐 3점 후반, 뭐 4점 중반, 뭐 5.0,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등급들도 이렇게 뭐 어떤 특출나게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적은 올라가지 않은데도 과세특을 보면 본인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꾸준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가천대 바람개비는 최초합을 합격했던 학생들이 그런 공통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은 내신이 부족한데도 정말 내신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있었어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은 뭐 거기 뭐 이제 수학과를 희망하는데 수학 미적 분야는 그게 뭐 6등급 정도 5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결국은 그래도 수학에 대한 열정 보이니까 수학과를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는지가 생기며 나온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교과 이수 과목이었습니다. 교과 이수 과목이.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종종 본인이
그 교과 이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 내가 내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듣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과 또 학종 종종 불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신 2.3으로 경희대 한약학과 그러니까 그 경희대 한약학과 합격한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약학과를 가려고 하면 최소 뭘 들어야 돼요? 화투, 생투까지는 들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화원까지 들고 화투를 안 들었어. 왜 안 들었냐면 내신은 자신 없으니까. 근데 그 학생이 그래도 화학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보여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경희대 한약학과를 취업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공통점 보니까는 그래서 교과 이수를 통한 도전 정신을 보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무슨 공통점이었냐면 자기만의 스토리가 중요했어. 스토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만의 스토리를 보이는 자기소개서였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읽어보면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창체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연계성, 또 과세특위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진로 역량이 향상되는 그런 스토리가 보였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한다는 그 주제가 살아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표자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학생들, 생명공학과 학생들, 거기 안 빠지는 당구 소재가 뭐죠? 크리스프 카스는 절대 안 빠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빠지죠? 푸아제의 법칙도 안 빠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빠져? 여러분들 하는 거 뒤에 안에 그건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이라든지 그 염려 희석법이라든지 현재 그거 다 하고 있죠. 우리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희망하는 학생들 뭐 하던 거죠? 뭐 확률과 통계하면 베이지 전개가 들어가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경사 하강법 다 들어가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경사 하강법 들어가잖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기하 들어가서 기하의 벡터 행렬에서 그리고 선형 대수학을 좀 조금이라도 좀 들어갔던 아이들은 좀 그나마 생기비가 좀 나온 아이들. 우리 인문계 상경 대표들 경영학과 학생들 안 빠지는 게 뭐가 죠? 마케팅 안 빠지죠. 행동경제학 안 빠지죠.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가 안 빠지죠. 뭐 이런 거 종종 이런 거 빠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정치외교과 국제학과 학생들 안 빠지는 게 무슨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빠지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안 빠지죠. 그다음에 NGO 있죠. 그 조약기구 안 빠지죠. 그다음 국제연합이라든지 그런 절대 안 빠진단 말이야. 이거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사회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생기부는 다 비슷비슷해. 의대 생기보다 약대 생기보든 간에 둘은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 궁금하거든. 아니, 똑같은 주제를 썼는데 왜 저 학생은 붙었고 왜 나는 떨어졌지? 이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행동경제학과 마케팅을 활용해서 나도 그 주제를 썼는데 왜 저는 떨어지고 이 학생은 붙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생활 기록부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점이야. 그 스토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활용할 때 딱 주제를 딱 보면 뭐가 느낀지 아세요? 제가 과연 생기부를 분석하다가 딱 주제 보면은 아, 얘 그냥 이 주제 어디서 주워 들어왔구나 그 느낌 딱 들어요. 똑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근데 똑같은 주제인데, 얘는 이 주제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 주제를 이렇게 또 연결시켜가지고 그 스토리가 나오네. 이런 생기부가 있다라는 말. 그런 스토리를 갖춘 생기부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신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 더 큰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스에 올라가기 전에 생기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했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스 올라가고 나서 생기부를 보면은요, 허점투성이야. 보통 이제 종종 그러거든요. 3월 달에 이제 생기부 좀 분석해 달라고 이제 컨설팅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기부를 딱 보게 되면 정말 그 안타까운 게 많아. 안에 좀 이 점이 잘못됐고, 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좀 용어들도 있고, 그 다음 결과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생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책을 연결시키면 생기부가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떤 주제가 좀 좋겠다라는 점, 그 허점투성이 많이 보인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차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게 된 그 아이들은 수시로 점검했는데, 또 언제만에 수시로 점검했냐면, 수행평가는 학교 행사 이후에 점검하고 보완했어. 왜? 수행평가, 아니 학교 행사라면 뭐 창체 활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활동 이후에 본인이 진로와 연계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건지,
그 활동과 관련돼서 내가 궁금했던 점이 무엇인지 하면서 그 점을 독서로 연계할 것인지 이런 점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보완해서 나갔던 아이들란 말이던 나갔던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과세특이 또 생기부가 나오면 또 점검해서 더 심화시켜 보고서 혹은 독서 연구를 보완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에서 뭐가 나오죠? 과세특 용지가 나옵니다. 용지가 나와서 그 용지를 보고 나선 그 용지에 여러분들 맞춤법만 보지 마. 당연히 그냥 맞춤법만 보더라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 아, 본인이 했던 활동 보고서가 잘 들어갔나, 수행평가 들어갔나, 그것만 점검하고서 절대 그러지 마요. 가세특 용지, 생활기록부 용지를 학교 선생님 보여주면 내가 이것을 더 호기심을 갖고 심화시켜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점을 고민하란 말이야. 그러면 생기부의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나이스 올라가서 생기부에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도 이런 후회를 한 학생들 정말 많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진짜 올해 2025학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뒤죽고 학점을 합격했던 여러분들 선배님 공통점들 그대로 잘 모방해서 지금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